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다. 물가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 사실일까요? 여러분,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2022년 1분기 국민고통지수가 10.6입니다. 역대 최대입니다. 역대 최대. 국민고통지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국민 불만은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도 바로 이 국민고통지수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일자리하고 다르게 물가는 전 국민이 실감하는 거다. 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말입니다. 국민들은 고통을 더 느끼고 현 정부를 비난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물가 잡는 일이 그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이야기한 것도 바로 그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일자리를 못 잡았어요. 일자리가 부족해요. 그러면 일자리를 잡지 못한 사람들이 불만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수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요. 물가가 폭등해요. 이것은요, 국민 너나 할 것 없이 다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 대한 비판 수위가 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만큼 말입니다. 국민 고통 지수는요, 커지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국민 고통 지수 10.6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왔느냐? 여러분,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국민 고통 지수는요, 확장 실업률하고요, 인플레이션하고 합치면 국민 고통 지수가 됩니다. 실업률 중에 확장 실업률이라는 것은 여러분, 주 36시간 미만에 해당되는 사람들도 포함을 시켜서 실업자로 확장했을 때 확장 실업률이 되는데, 그 확장 실업률이 2022년 1분기에 3.8%입니다. 3.8%. 그리고 물가 상승률이 6.8%입니다. 6.8%. 이 두 가지를 더하니까 10.6%가 되는 거예요. 2021년 1분기가 10.5%로 역대 최고치였습니다만은 2022년 1분기가 역대 최고치예요. 그런데 진짜 웃긴 거는 여러분, 이게 문재인 정부 때잖아요. 그죠? 문재인 정부 때. 2021년 1분기 10.5%도 문재인 정부 때고 2022년 1분기 10.6%도 문재인 정부 때입니다. 그런데 실상 여론은 현 정부에 가 있죠. 그죠? 현 정부에.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뜻도 됩니다. 대책을 세우면서 이전 정부와 다름없이 지금 나가고 있다는 그런 의견도 나오고 있을 정도니까 그만큼 말입니다. 국민의 입장에 서서 뭘 생각하는 게 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대통령 주재로 민생회의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입니다. 관세율 인하를 쭉쭉 시키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물량도 더 늘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글쎄요. 진작에 그러면 늘리죠.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기 전에 진작에 늘려서 시장에 좀 충격적인 요법을 줄 필요도 있는 거거든요. 충격적인 요법을. 시장은 여러분 심리입니다. 심리. 시장은 수치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만 시장의 어떤 상황의 변동, 패러다임 시프트를 할 수 있는 것은요, 심리예요. 그래서 미국의 어떤 금리를 올릴 때 빅스텝이라고 하고서 0.5%씩 막 올려버리잖아요. 그리고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해서 0.75%까지 막 올려잖아요. 그러면 시장에 심리적 충격을 주는 거예요. 팡팡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시장의 어떤 흐름을 안정화로 잡아가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관세를 인하할 때도 광범위하게 보고 시장을 민생이 진짜 어렵단다.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심하면 국민들이 더 힘들어져. 그러면 여러 가지 지표를 보고 관세를 더 많이 인하하고요. 부가세를 더 많이 인하하고요. 기업의 비용을 더 많이 줄여주는 그런 정책이 필요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앞으로 더 또 관세를 더 인하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관세 물량을 더 늘릴 거라도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찔끔찔끔해서 말입니다. 심리를 자극하지 말고 심리를 꺾을 수 있을 만큼 충격적인 요법을 저는 써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입니다. 이게 국민 고통은 더 커질 겁니다. 국민 고통은. 가감해야 됩니다. 지금 말입니다. 경제가 위기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머뭇머뭇대잖아요. 그러면 말입니다. 최악의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예, 이때는요. 여론을 생각할 수 있는 겨를이 저는 없다고 봐요. 예, 오로지 말입니다. 경제만 가지고 바라봐야 되고요. 그 경제 속에는요. 심리가 작동을 하기 때문에 그 심리를 어떻게 안정화시킬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거기에 실패하면 우리 굉장히 큰 위기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 말입니다. 여러분. 추경호 한국경제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이죠. 경제정책실장입니다. 이분의 말을 빌어보면요. 국민고통지수가 높아지면 소비가 위축되고 실업이 증가한다. 결국은 소비가 위축되고 실업이 증가한다는 것은 경제가 나빠지는 악순환의 고리로 접어든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말입니다. 인플레이션과 실업은요. 예, 국민고통지수 자체가 쓸 돈이 없는 거예요. 예, 쓸 돈이. 내가 일자리를 못 가졌는데 물건값이 너무 비싼데 쓸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소비가 위축되는 겁니다. 소비가 위축이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기업 입장에서는요. 국민이 소비를 많이 해줘야지 많이 생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소비가 위축이 되면 기업은요. 재고를 계속 쌓아야 돼요. 지금 뭐 삼성전자도 재고가 쌓이고 LG전자도 재고가 쌓이고 현대자동차도 재고가 쌓여가잖아요. 전부 다.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결국 기업 입장에서는 구조조정해야 됩니다. 사람 줄여야 돼요. 그러니 실업이 증가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실업이 증가했을 때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결국 말입니다. 예, 경기 침체의 악순환. 그 속에서 국민은 고통만 느낄 뿐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정부가 일단 심리에서 저는 이게 헤게몬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걸 잡아야 됩니다. 예, 경제에 관련돼서는 말입니다. 제일 먼저 제가 해야 될 거는요. 과감한 정책으로 국민들의 심리까지 확 잡아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러면서 말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위기를 대비해서 옥석 가리기 해야 돼요. 지금 대통령실에서도 말입니다. 예, 이게 대통령 직속위원회를 60에서 70% 줄인다고 하잖아요. 이런 구조조정 말입니다. 빨리빨리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위기의 어떤 확산 속도를 멈추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게 멈췄을 때 국민의 신뢰가 쌓입니다. 국민의 신뢰가 쌓이면요. 정부 정책에 대해서 국민이 믿게 돼요. 그러면 심리는 자연스럽게 안정을 찾아갑니다. 저는 그게 그 어느 때보다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과감하고 그러면서도 아주 세밀하고 세밀할 땐 뒤로 빠지는 거죠. 과감할 때는 강력한 정책을 쓰면서도요. 가끔은 풀어줄 필요도 있어요. 그래야지 심리를 잡을 수 있으니까요. 저는 그게 지금 윤석열 정부에게는 어떤 것보다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제발이지 시장으로 읽어야 돼요. 예, 권력가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을 펼치는 게 시장이 아니에요. 시장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제대로 따르고요. 정부는 밀었다가 당겼다가 하는 게 중요하다는 뜻입니다.